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시간 갈수록 우아해지는 3050들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인데, 방송 이제 시점, 지금 촬영 시점 다 이제 연말에 아마 가서 걸릴 것 같은데요. 정리 한번 할까요, 우리? 저는 정리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연말이 되면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12월부터 한 달 내내 의식처럼 이제 거행하는 게 바로 정리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한 해를 맞이하는 어떤 설레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가는 해를 이제 아쉬워하면서도 잘 깔끔하게 딱 보내자, 이런 어떤 마음으로 정리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저랑 같이 시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요, 이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명품 브랜드 크리스마스 시즌 특별 패키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 쇼핑백. 그거 가지려고 아주 전쟁이래요. 그래서 명품숍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물건 하나당 이제 쇼핑백이 하나씩밖에 안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울에서 막 지방으로 이제 홀리데이 이 쇼핑백 패키지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유명 브랜드의 막 지점에 막 서울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막 원정을 하면서 이제 수집을 한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열정들인 것 같아요. 그걸 어디서 사용하느냐? 이제 SNS에 이제 인증샷으로 이제 하거나 아니면 뒤에 우리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받았어 이러면서 왜 뒤에 이렇게 설정샷으로 이렇게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쓴대요. 그걸 이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결코 아닌데요. 지나치게 집착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좋지 않을 정도로 집착한다는 기준이 뭔가 하면 내가 괴롭고 힘들면서도 이제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해서 괴롭고 힘들다는 걸 잘 모르는 상태. 이런 게 이제 지나치게 집착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는요, 정리를 달리 표현하면 이제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기, 버리기, 그만두기. 그래야 이제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진짜 우아해지는 3050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버리고, 정리하고, 그만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고 나이스하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12월을 맞아서 이런 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랑 나눠보는 게 대단히 유익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그만두기, 버리기는 뭘까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집착입니다. 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집착하고 계세요? 이제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죠. 명품, 과시할 수 있는 물건. SNS에다가 내가 너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막 이런 거를 올리는 때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죠. 그 기호품이나 취향을 넘어서 이제 집착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기준점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요. 어떤 이제 막 그런 물건이나 그런 명품이나 아니면 뭐 차 할부금, 차도 막 좋은 거, 요즘 막 정말 차는 좋은 걸 타야 돼. 이제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좀 그런 게 심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할부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카드값 이런 것 때문에 허덕거리느라고 이 연말에 정말 부모님한테 크게 한턱 쏘지 못한다. 이건 이제 집착인 거죠. 먹는 것도 뭐 대충 명품스럽게 못 먹는다. 들고 다니는 백은 명품인데 뭐 차도 굉장히 좋은 차인데 막 먹는 거는 그냥 막 이렇게 덕용 막 그냥 코스트코에서 막 냉동식품 사다가 그냥 그런 걸 대충 먹는다. 그래서 자기 몸에 인색하게 한다.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지나친 집착이라는 거죠. 물건에 대해서. 남 앞에 근사한 기분을 내고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돈에 막 할부금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다 빚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짓눌리지 않고 좀 자유롭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그런 어떤 이제 우아하게 시간이 갈수록 나이 들수록 우아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라는 겁니다. 물건이 아니더라도요. 뭐 다른 데 집착하는 거 많죠. 자식 성적. 꼭 예고 가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어떤 대학 가야 돼. 회사는 어디 가야 돼. 아니면 막 머리 이렇게 싸매고 들어 눕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자식하고 관계가 나빠지죠. 자식은 괴롭고 늘 괴로운 거예요. 부모도 괴롭고 자식도 괴롭고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난 지금 행복한가? 이걸 생각해 보시자고요. 집착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건 거의 드물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번아웃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럴까요? 대부분 이유가 집착이에요. 일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을 많이 하면서도 번아웃이 안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성과를 적게 내면서도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집착하고 아니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윗사람의 인정, 윗사람이 인정, 승진하는 거, 원하는 부서로 이동하는 거에 그게 이제 당연히 모티베이션이 돼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를 번아웃에 빠지게 합니다. 잘 안 됐어도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잘 안 될 수도 있지. 다음 기회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 몸이 피곤할 때도 강박적으로 이제 집착하면 이제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집착을 일단 그만두고 버리는 거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예요. 그만둘 거, 비교. 오죽하면 엄친아라는 말이 생기겠어요. 대한민국에만 있는 말이에요. 특히 나이 들어서 이제 비교하는 건 나를 죽이는 독과 같대요. 막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자고요. 아이 때 성적으로 대학으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 지금 행복 지수가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 순위잖아요. 얼마나 정말 슬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어른들 책임이 굉장히 크죠. 그 비교를 하게 되면 제일 큰 특징이 이제 자존감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마음이 우울하고 불행해지는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수순을 밟죠. 보통 이제 우리가 나보다 이제 어떤 더 나은 사람들, 어떤 이제 경제적으로나 어떤 사회적 어떤 지위나 더 나은 사람들하고 자동적으로 비교하게 되지 나랑 못한 사람들이랑 별로 비교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은 없고 내가 없는 거에 대해 비교하면서 막 나를 자발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게 이제 바로 이제 비교인 것 같아요. 참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마음들이 이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제로 멈춰야 되는 거죠. 그 선배들 이제 가끔 만나면 선배들의 이제 특징이 굉장히 지금 이제 열심히 재미있게 살고 은퇴 이후에 어떤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거에서 이제 재밌어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말이야 옛날이요 진짜 왕년에는 정말 나 진짜 잘 나갔는데 막 그런 거를 계속 되뇌이는 선배들이 있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예전만큼 내가 영화를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고 곤란해하고 막 이런 어떤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예전에는 CEO로 임원으로 그렇게 있다가 지금은 그냥 마누라 눈치 보면서 눈칫밥 먹는다. 애들도 나를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누구에게도 이제 유익하지 않은 거죠. 그게 이제 자신을 예전 시절과 지금과 이제 비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불행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그런 경제 수준이 이제 추락했다라고 해서 또 본인만 분노하지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거죠. 남들은 나이 들면 천년만년 회사에 있을 수는 없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그렇게 막 예전과 비교하면서 막 분해갖고 막 뒤집어지는 거죠. 비교는 정말 멈춰야 됩니다. 강남에 친구가 7억에 산 아파트가 30억이 됐대. 이걸 지금 나의 어떤 상황, 경제적인 상황이랑 비교할 일이 아닌 거죠. 괜히 끌어다 붙여서 나만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죠. 누가 주식해서 부자 됐대. 그럼 주식 시작하고. 누가 필라테스에서 살을 쫙 뺐대. 그럼 그거 시작하고. 남들 하는 거 비교하면서 따라하지 말고 그냥 남은 시간을 내가 가진 에너지 그리고 나에게 집중. 그리고 내가 나이 들면서 굉장히 망설였던 일에 대해서 과감히 즐겁게 원래 하고 싶었던 거 도전하고 정말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나 옛날에 꿈이 발레리나였다? 지금 성인 발레가 그래서 유행이잖아요. 물론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셔야 되겠지만 발레 하고 싶으면 지금이 나이가 몇이든 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 즐겁고 우아하게 나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만두기, 관계입니다. 인맥을 재산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주 튼튼한 어떤 그렇게 저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쌓지 않아도 정말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굉장히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늘고 길게라도 계속 유지한다. 라는 거를 굉장히 목표로 삼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 이 부분도
관계에 있어서도 쿨하게 그만두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10년에 한 번이라도 서로 이제 알고 지내는 거를 서로 뭐 어떤지 좀 만나서 특별히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죠. 만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연락을 해서 너랑 나랑 끈이 떨어진 게 아니야 라고 해야지 이제 안심이 되는 그런 분들. 그리고 그 어떤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의 어떤 그런 경조사에 가면서 친하지도 않은데 왜 나를 오라고 해 투덜투덜 하면서 억지로 가는 일들, 이런 거 이제 멈추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의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에너지는 100밖에 없어요. 근데 이 100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거냐, 그게 어떤 이제 나의 어떤 앞으로의 인생을 훨씬 더 좀 따뜻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한정된 에너지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한테 고맙게 해준 사람들, 그 사람한테 이렇게 더 쓰고 집중해서 써서 좋은 관계들을 따뜻하게 이게 잘 유지하는 거, 그런 일들이 나이 먹어갈수록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SNS를 통해서 이제 지금 만나지는 않지만 그 예전에 어떤 동료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 근황을 알게 되면 반갑죠. 그러면 문자 남기고 잘 되기를 응원해주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이 정도로 점점 그렇게 멀어지는 게 참 자연스럽다라고 이제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내가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굉장히 에너지를 좀 쏟아붓고 잘해주고 보살피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관계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갈수록 우아해지는 3050들의 공통점 3가지, 그만두기, 버리기, 정리하기,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여러분들도 이 3가지를 활용하셔서요, 이제 오는 해를 맞기 위해서 다 이제 내 주변과 마음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